비너스 리턴과 이제 드레이니지 관련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비너스 드레인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지면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너스 모든 것들은 비너스 드레인 최순환이건 그다음에 에크모든 간에 이 드레인이 되지 않으면 이 플로우 자체를 운영을 해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최순환 이 CPB와 바이패스와 그 다음에 에크모에서는 이 드레인을 어떻게 위치를 시키느냐, 이 드레인과 관련돼서도 뭐 드레인을 그냥 캐놀라의 이제 위치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이제 캐놀라 위치와 이거보다 더 우선되는 건 이제 사이즈일 겁니다. 이제 사이즈가 적정하고 위치가 적정하다면 이 크게 드레인 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환자의 체액량 자체가 체액량 전체 인트라베스큘러와 그 다음에 이제 인트라베스큘러와 익스트라베스큘 인트라 플루이드,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와 그 다음에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에서의 이제 인트라베스큘라의 이 볼륨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혈액의 조성, 그 다음에 용질 이런 거에서 이제 혈관 안의 볼륨이 이 부종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어떤 볼륨들보다 어떤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드레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뭐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비너스 리저버에는 이제 로우 포지티브 프레셔와 약 15mm 머큐리와 하이 네가티브 마이너스 150mm 머큐리의 이 프레셔 릴리프 밸브가 있어야 합니다. 옥시네이터는 다 있습니다. 이 옥시네이터 상단에 보면 이 리저버가 있으면 이 리저버 위에 어느 부분에 아주 조그맣게 어떤 캡으로 씌워져 있거나 이렇게 이제 밸브 안쪽에 이제 밸브가 삽입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건 릴리프 밸브라고 합니다. 양압이 어떤 거는 이제 옥시네이터가 다른데 5mm 이제 머큐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 있는데, 이쪽에서 양압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 릴리프 밸브가 열리면서 공기를 빼내게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안전장치입니다. 이거 릴리프 밸브에 어떤 캡이 씌워져 있다면 이거는 꼭 제거를 해야 됩니다. 가장 이제 릴리프 밸브의 그런 캡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이 리저버에서 이제 이 양압이 걸리는 거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압력은. 근데 네가티브를 걸면 이제 마이너스 뭐 20, 보통은 뭐 40, 뭐 이 정도의 이제 네가티브가 걸릴 텐데, 보통 150까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이제 네가티브가 걸리면 드레인이 잘 되고, 양압이 걸리면 드레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양압이 가장 이제 낮기 때문에, 여기서 양압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너무 많은 네가티브가 걸리게 되면 다시 공기가 유입이 되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릴리프 밸브를 가지고 있게 되고, 보통 이제 적절한 비너스 드레이니지는 이제 카이네틱 펌프의 경우에는 이제 RPM이 1000에서 1200의 이제 속도에서, 또는 이제 비너스 리저버의 이제 20mm 머큐리의 마이너스 20mm 머큐리의 이 백큐음의 이제 적용 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카이네틱이던 백큐이던 이제 비너스 드레이니지를 이제 원활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고, 이게 특히나 이제 백큐음이나 이제 카이네틱을 사용할 때 중요한 거는 캐놀라의 포지션이 좋지 않아서 드레인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어떤 백큐음 소스를 사용을 해도 드레인이 더 증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캐놀라 크기가 충분하고, 근데도 드레인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런 거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위치가 이게 적정하지 않거나,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인트라베스큘라의 볼륨 자체가 없어서 드레인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맨날 말씀드리지만 리저버의 이 레벨만 가지고 드레인이 잘 된다 안 된다를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리저버의 레벨이 낮다고 해서 드레인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많다고 해서 드레인이 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환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꼭 환자 체액량을 꼭 파악을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리저버의 양만 보고 드레인이 잘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너무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클로즈드 리저버에서 백큐음 어시스트 시스템이 이제 사용이 될 때, 리저버 내부의 이제 백큐음의 정도는 이 시스템에 적용되는 이제 백큐음의 양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백큐음 소스에서 얼마나 많은
그 네가티브를 걸어주냐는 건데, 상대적으로는 이제 블러드 플로우가 얼만큼 나가냐에 따라서 이 안에 압력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절이 될 거고, 리저버 안에 이제 에어가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드쉘 리저버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 비너스 라인에서 에어가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카디오토미 석션을 통해서도 에어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벤트로부터도 혈액도 유입이 되지만 에어도 같이 이제 유입이 돼서 이 안에 이제 네가티브가 조절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리저버에서 나가는 이제 시스템 펌프에 의해서 이제 그런 블러드에 이제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규멘티드 비너스 리턴 메소드의 사용은 이제 이 많은 이제 잠재적인 그 위험과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큐um 소스가 걸려 있는데 비너스 드레인이 되고, 뭐 라인이 오클루전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양압이 형성되면서 거꾸로 이제 그 아래 쪽으로 공기를 매시브하게 집어넣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계적인 어떤 라인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는 이게 완전히 무결해야 된다는 거를 전제하에서 이제 꼭 운영을 해야 되고, 이 RBC는 이 양압, 이제 포지티브 프레셔에서는 이제 손상이 좀 덜 받는데, 이 음압에서는 손상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크모라던가 그런 경우에 비너스 에크모나 CPB 경우에도 이 과도한 네가티브 프레셔는 이 용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RBC에. 그래서 이제 적혈구가 이제 깨지게 되거나 보통 이렇게 된다고 손상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음압에서 더 많이 발생되고, CPB 과정에서는 가장 심한 게 이제 카디오토미 서커를 이제 사용을 할 때 이 음압이 갑자기 걸리면서 거기 안에 있는 혈액이 이제 그 음압으로 인해서 이제 용혈이 발생되는 이런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카디오토미 서커는 보통 파샬 오클루전을 시행을 하고, 벤트나 뭐 루트 벤트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토탈 오클루전을 시행합니다. 이거는 어떤 속도 차이에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서커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컬랩스가 되는 거를 꼭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커를 사용되는 서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기가 같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컬랩스가 되지 않도록 환자 쪽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항상 이제 어떤 그 벤트라던가 루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에어 벤트를 꼭 사용을 하는 이유가 이제 어떤 컬랩스, 이 롤러 펌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롤러 펌프에서 이 드레인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컬랩스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에어 벤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어벤트도 상당히 그런 혈액 손상이라던가 이런 걸 방지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꼭 그 사용을 하는 것을 좀 권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뮬러 등은 이제 백큐um 어시스트와 이제 그래비티, 이제 비너스 드레이니지를 6시간 동안 CPB를 이용해서 비교를 했지만 RBC 손상이 이제 증가됨을 이제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백큐um 소스가 너무 강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게 너무 세게 돼서 이제 백큐um 소스에서 네가티브가 너무 많이 걸렸다, 이런 경우에는 분명한 어떤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뭐 20mm 머큐리에서 40mm 머큐리에서는 이제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또한 캐놀라 팁 이제 주변에 라이트 A2AR, 그 다음에 트라이커스 밸브 또는 이제 비너스 스트럭처가 이제 컬랩스 될 수 있습니다. 캐놀라가 이제 이렇게 RA에 들어가 있고, 뭐 트라이커스피드고 이제 RB가 있다고 하면 캐놀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캐놀라 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컬랩스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 과도한 네가티브는 이로 인해서 이제 비너스 리턴이 이제 줄어드는 거는 이제 당연하고, 비너스 라인이 이제 채터링 할 수 있는, 이게 탁탁 튀는 현상을 이제 채터링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채터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카디오베스큘라 이제 스트럭처에 이제 손상을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인티마라던가 이쪽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추가적인 네가티브 프레셔의 적용은 이제 위험성과 사이트에 삽입된 이제 비너스 캐놀라 주변, 이제 펄스트링 스트록 이제 슈처가 이제 느슨하거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 RA 월과 대정맥 홀을 통해서 이 흡인되는 이제 마크로와 이제 마이크로 에어의 양을 이제 또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LA2 피모랄이라던가 이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랩타트 바이패스 이런 경우에도 이제 LA에 보통 캐놀레이션 한다거나 이럴 때
이 그 펄스트링이 이제 견고하지가 않으면 이 부분에서 계속 에어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펄스트링 과정에서도 이제 에어가 그런 아주 미세한 홀로 통해서 이제 계속 유입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이제 꼭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 랩트 하트가 열려 있다면 에어는 이제 이 페이턴트 포라멘 오발 이 PF를 통해서 이제 들어갈 수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이제 확인되지 않은 어떤 그 랩트 라이트 션트가 있는 어떤 그 랩트와 라이트의 션트가 있는 부분으로 이제 공기가 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또는 인트라 비너스 라인이나 인트루더스, 이건 이제 어그멘티드 비너스 리턴 동안 잠겨 있거나 이제 오클루시브 인퓨전 펌프를 통해서 이제 들어갈 수도 이제 있게 되고, 이 흡입된 에어는 이제 에어락을 이야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센트리퓨갈 펌프를 이제 디프라임 시킬 수 있고, 이 센트리퓨갈 펌프는 롤러 펌프와는 다르게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포워드 플로우를 형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매시브 블루, 이제 그 많은 양의 이제 공기가 들어오면 형성이 되는 거고, 이 블러드 플로우를 멈추게 하거나 이제 비너스 리저버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아트리얼 서킷을 지나서 이제 시스템맥의 엠볼라이제이션과 이 세레브랄 이제 인조리를 이제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백큐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이제 위험한 그 어떤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주의 깊게 이제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너스 드레니지가 관련돼서도 이제 이 캐놀라 사이즈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캐놀라마다는 이렇게 그 프레셔 로스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 프레셔 로스, 이제 압력 손실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플로우인데, 당연히 플로우가 증가를 할수록 프레셔 로스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압력 손실이 너무 큰 거고, 이렇게 완만하게 들어가는 이런 캐놀라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비너스 캐놀라도 마찬가지고, 백큐움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이제 캐놀라 사이즈를 보통 작은 걸 썼거나 뭐 이런 경우에서 이제 백큐움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페리퍼랄로 이제 사용되는 뭐 피무랄 아테리나 피무랄 베인 캐놀라는 이 캐놀라 그 피무랄 아테리나 이제 피무랄 베인의 그 크기의 사이즈의 어떤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무한대로 그 센트럴 캐놀레이션보다는 작은 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또 싱글로 피무랄 베인만 사용을 해서 이제 RA에 위치를 시켜서 드레인되는 뭐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라던가 이런 거를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 RA에 캐놀라가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이 100%의 플로우를 형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꼭 이제 VABD, 이제 백큐움 소스를 이용해서, 지금 뭐 카이네틱은 잘 사용되지 않는데 이제 VABD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되는데, 만약에 뭐 플로우를 5000을 줘야 된다. 근데 이 캐놀라의 그 플로우가 5000이 나오지 않는 캐놀라를 사용을 했다. 이 정도다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의 이제 어떤 그 압력 차이가 날 텐데, 그럼 이만큼을 백큐움으로 운영을 해줘야지 이 플로우를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비너스 드레니지가 이제 잘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펌프를 통해서 이제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형성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레니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VABD, 뭐 카이네틱 여러 가지 드레니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고안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사이즈, 그 환자에게 맞는 가장 큰 사이즈의 캐놀라를 선택을 하라고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어느 병원에서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야기를 하다 들은 얘기인데, 뭐 캐놀라를 요즘은 뭐 작게 쓰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않는 다 거짓말입니다.